특검법 여야 합의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갈등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까지 뭔가 살얼음판이라고 느껴졌었던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내 갈등이 지속될까 좀 걱정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원대가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약간 좀 해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사의를 전달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사과라는 용어를 명확히 써서 하는 건 다르니까 의미 부여는 되는데 조금 걱정이랄까 이런 게 호흡이 안 맞는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사례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호흡이 안 맞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처음 그러면 사물을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둘의 직책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주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우리 끝장뉴스 토마토 TV 시청자분들의 수준 높은 건 물론이고 당원들도 그 정도는 다 헤아리는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이게 한두 번이 따지자면 한 두세 번째쯤 되거든요. 이번 이견이.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언급을 했더구만요. 성과를 내겠다. 여야 합치 뭔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이나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손을 댈 것과 댈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데 조금 오버한 건 아닌가 하는 점도 좀 있었고요. 제가 한번 그냥 처음 호흡이 안 맞았다 이렇게만은 잘 안 보여서 좀 걱정을 조금 내비쳐 드린 이유가 검사들 특활비 부활시킨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거 누구와 누구의 이견을 떠나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가 저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안이든. 이번도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핵심 아닙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그 관점에서 봐야지 당대표인 정아무개, 원내대표인 김아무개 둘의 갈등으로만 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6대6 동수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송 참사 관련 국조법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했고 그 국조는 열리곤 있습니다만 결국은 6대6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의석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결국 그거 본회의에 못 갔거든요. 정청래 당대표가 약간 제동을 걸었죠. 제동하면 걸었죠. 저는 그 제동이 둘의 기싸움 그런 제동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무엇이 합당한가의 관점에서 보면 왜 둘이 무슨 이견이나 알력이 있다고 했을 때 둘이 적당히 절충해서 합의하라 그러면 둘 간의 자존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러면은 서로 명분도 생기는 거니까 어쨌거나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 기자들한테 야 공개 사과하라고 해 오가는 언사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거 좀 오래 가면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사과는 하긴 했어요. 앞으로 좀 둘이 호흡 맞춰가는 걸 한번 보십시다. 아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은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 사안만 두고 봤을 때는 평론가님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내지는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약간 김병기 원대와 좀 선을 긋는 모습 때문에 원대가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발전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김병기 원대가 메시지를 낸 건데 그거를 이제 호흡이 안 맞는다는 단어로 정리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다르죠. 컸어요. 예. 둘이 정말 특검 기한 연장을 둘러싼 협상을 두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느냐? 그건 둘이만 알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한에 기자도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걸 상의를 안 했겠느냐. 그 말은 당연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다른데
저는 이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 오차나 소통 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상대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데서 소통의 오차나 장애가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콕 집어서 둘이 나중에라도 이견이나 별소리가 없도록 분명히 표현하는 게 좋겠고, 지금 두 사람이 말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작심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거기까지 갈 성질은 못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진상 규명하자고 팔 걷어붙일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겠다. 여당의 그냥 의원들 한둘 간의 문제도 이거 인상 찌푸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의원 한둘이 아니에요. 각자 쓰고 있는 외투나 모자가 보통 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권당으로서의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당 정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과거 민주당일 때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여당이니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 수사 기한을 놓고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인식과도 좀 다른 게 고스란히 드러냈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소통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렇게 함으로써 더 번지지 않게 교통정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이 자꾸 되풀이되면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가 생기죠. 안 좋고. 저는 이 이제 정치의 그 배경이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국민과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강해진 것 같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좀 협의가 있었고 논의가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당원들의 마음을 좀 읽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여론이 합의 초안을 듣고 여론이 아주 나빠지니까 정청래 대표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비난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터 거래 여야 협의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물론 쇼츠라는 게 그 대목만 똑 따서 편집을 해놓으니까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쇼츠의 특성이 항상 호출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면 개인의 스타일이나 이런 건 좀 접어야 돼요.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자 물론 어리고 젊은 기자들이긴 하지만 젊고 어린 기자라고 그래서 말 그렇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들건들하니 손 주머니에 딱 놓고 나는 저 유나무개 씨만 저 재판장에서 나올 때 손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 그거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아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물론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긴 합니다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면 조금 볼륨을 좀 조절하자. 서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댓글에 뭐 당대표, 원내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걸로 사실 사퇴하게 되면 일단 봉합은 됐으니까 사퇴하면 또 매번 또 뽑힌 분들이 사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대표를 뽑아놓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보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든지 결정에 있어서 늘 국민이나 당원의 눈치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번에 그 이제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좀 이제 내부 봉합도 하고요. 갈등도. 계엄 국면에서 확인됐던 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 주인인 거죠. 저희가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그렇죠. 토를 달 일이 아니니까. 나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갈등이 잘 봉합이 되고 다시 민주당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있거든요. 저희 국힘 저기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 빨리 이제 재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통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에서는 흥미 위주로 뭐가 자꾸 조금 생기면 자꾸 불쏘시개를 들이붓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흥미거리 재미있긴 있거든. 그 싸우는 거. 그런 거에 빌미도 주지 말아야 되지만 속아 넘어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쫑이웅이님께서 TV님께서 젠통께서 고생하시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날 하필이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잔칫날. 근데 아무튼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잘 이제 뭐 봉합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내 결정이 민주당 내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요 얘기는 아무튼 내부에서는 이제 뭐 자성의 그 시간은 가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둘 다 배운 게 많았을 겁니다. 몰라서 배운 건 아닌데 자칫 염두에 두는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있던 것을 내가 넘버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이거구나. 네.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팽팽할 때는 무엇이 이 상황에 합리적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가. 그거면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명분이 얻어지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둘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기 같거나 해요. 다른 것 같긴 해요, 둘이. 네. 서로 좀 적응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할 지점인 것 같아요. 국민과 당원이 늘 항상 또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견이 항상 하나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걸 논의하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팽팽해서 누구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 좀 더 많은가 이 두 가지에 기대고 가면 누구에게든 설득할 명분은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귀를 항상 열어둬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최소한 오전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저는 재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지하게 세게 얘기하던데요.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원도 좀 아깝다. 이 사람. 국회의원도 아깝다. 네, 국회의원도 아깝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정치인은 태도와 메시지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제1 덕목인데 예?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었. 그러니까 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뭐 대통령실에 오더 받고 했을 수도 있어. 예. 그건 모르죠. 본인들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본인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잖아. 그래서 이 협상이 만약에 잘 된 거라고 박수 받을 거면 본인이 그 과실 따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됐는데 난 몰라. 당대표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지금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이 민주당 이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이거 못 맞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네요.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는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 요청으로 뜻모아 마련한 법안입니다. 김명기 네. 원내대표가.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고 나자 정말 많은 의원들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많은 의원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또 이제 나는 책임지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내대표는 사실은 책임지는 자리거든. 그러니까요. 책임지고 협상을 하는 자리잖아.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합의한다고 했을 때 다른 방송에서 생방송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저도 이게 그랬어요. 진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 도대체 뭘까? 근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뭐 아까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금감이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거를 했었나?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나는 몰랐다. 선 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공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협상 과정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설명을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이게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린을 건드렸어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게 수습책이 될까요? 그리고 아니 그럴 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3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심각한 정부적 판단의 미스라고 다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선거 때 했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야, 우리는 개혁해. 우리는 저 내란당 잡어. 우리는 뭐 검찰 개혁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주창적이고 굉장히 좀 선동적인 그 어떤 과거의 야당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집권 여당으로 정교하게 플랜을 가지고 요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플랜 A 있고 B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랑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 난 다음에 제 페이스북이나 커뮤니티에 그렇게 썼어요. 야, 앞으로 보수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물론 다 튜닝할 필요는 없지. 그쪽으로 다 맞춰갈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생각으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플렉서블해. 유연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한 사안마다 이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A 다시 C 마이너 뭐 요렇게 뭉쳐서 한번 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우리는 원래 A 말했잖아. A로 가자. 또는 이번에 3대 특검 합의한 것처럼 야, 이게 뭐 모양새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취임 100일에 맞춰가지고 조금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는 D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A 풀이나 A 마이너스나 C 풀이나 뭐 이런 다양한 변종에 관한 어떤 창발적 생각, 정치적인 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를 느낀다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행보도 그렇고 오히려 대통령은 굉장히 유연한 지금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많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대통령의 참모들과 당의 지도부가 자주 만나든 자주 전화하든 그렇지. 예.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저는 그러니까 아까 슬쩍 말씀드렸는데 얘는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콩밭에. 내년 콩밭에 가 있거나 과거 야당의 도구마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수 쳐주겠지라고 하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상 속에만 헤엄치고 있는 거 아닌가? 와, 그러면 그 판단 진짜 문제 있는 건데. 현실에 바닥을 붙여야 되는데 네. 아니면 본인이 나는 이거 소신이야 라고 주장을 하든지 그러면 훨씬 더 국회의원스럽게 보이지. 아니면 원내대표스럽게 보이거나. 근데 원내대표나 대표가 이렇게 정무적 감각 없이 그냥 완전히 이상한 걸 해놓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나는 잘 모르겠네. 이러면 누가 안다는 이야기야 이거를. 그러니까요. 가서 합의한 사람들은 본인들인데. 국민들은 지금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냥 계속 그냥 열받으란 얘기예요?